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이제 지상 견적서를 보내온 샘플인데요. 샘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명, 태국 3박 5일, 여행인원 15 플러스 1 FOC, 여행기간 2016년 6월 23일서부터 27일까지, 여행지역은 파타야, 방콕이다. 그래서 호텔은 A1 스타 호텔 또는 동급이다 라는 거고, 포함사항은 전일정, 가이드, 호텔, 차량, 식사, 관광지 입장료가 있고, 관광지는 완궁, 그 다음에 새벽선, 수상시장, 녹록빌리지, 알카자쇼, 전통 마사지 1시간, 산호섬, 악어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을 방문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식으로는 MK 숙기, 로얄 드래곤, 삼겹살, 시푸드 뭐 이렇게 있다. 특전은 이제 알카자쇼가 있고 전통 안마 1시간 체험을 한다. 그리고 불포함 사항은 항공료 및 텍스, 그 다음에 개인 경비 및 매너 팁, 그 다음에 선택 관광,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상비는 18만 원입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마크 사항으로는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센터는 라텍스, 휴게소, 보석 총 3회 쇼핑센터를 들어갑니다. 객실은 2인 1실 사용 기준이고 싱글룸 사용 시 싱글 차지가 발생됩니다. 이게 랜드사에서 여행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차량은 대형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랜드사에서 그 한국에 있는 사무소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수배 업무는 쉽게 말해서 그 고객이 여행 상품을 예약을 하면은 어떠한 고객 몇 명 어떤 상품 예약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상수배서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랜드사한테. 그래서 출국과 귀국일, 항공편 및 여행 일정, 고객의 영문명, 호텔 등급의 객실의 타입, 그 다음 크기, 인솔자 동행 여부, 일정에 포함되는 특식과 선택 관광 등을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 요즘엔 시스템으로 다 잘 되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 문서를 한번 좀 보면요. 출국, 날짜, 항공편, 시간 적어주고 귀국해서 시간 적어주고요. 인원수 15 플러스 1 인솔자, 호텔 1급 호텔 8톤, 특식은 로얄 드래곤, 시푸드, 숙기, 삼겹살이고요. 선택관광 포함은 알카자쇼, 전통 안마 1시간. 차량은 대형 버스다. 그래서 루밍 리스트. 그래서 뭐 이렇게 적는 거죠. 2, 3, 4, 5, 6, 7, 8, 8명 무게되었다. 그러면 이름이 홍길동, 김, 최, 박, 이, 문, 금, 그 다음에 황, 이런 식으로 해서 객실 넘버는 얘랑 하나 쓰고, 얘랑 하나 쓰고, 얘랑 하나 쓰고, 이 사람이랑 한 방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랜드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에 있으니까는 행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이 랜드사에서는 이제 수배 확정서를 보냅니다. 확정서. 그래서 아웃바운드 여행사에서 요청한 지상 수배 의뢰서에 의해 여행 목적지의 그 인바운드 여행사, 그 현지 랜드사죠. 현지에 있는. 그래서 현지 수배를 완료를 한 후에 이 결과를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지상 그 수배 확정서, 컨펌시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확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 담당자가 그 현지 랜드사한테 확정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지금 화면이 바로 수배 확정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이 지상 견적서의 내용에서 추가되는 게 요겁니다. 가이드, 연락처, 홍길동, 휴대폰, 그 다음에 현지 연락처, 방콕 스카이 투어. 그래서 이렇게 그 가이드 연락처가 이제 추가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폼을 드리죠. 고객님, 확정이 됐고요. 호텔은 어떤 호텔이고 가이드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이드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 거죠. 예. 자, 다음에 예산 및 정산하기인데요. 여행 상품의 원가를 산출을 해서 판매가를 측정한 후에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가 이루어져 행사를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사전에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행사 후에 행사 결산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우리 팀 행사 이렇게 됐고 얼마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예결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서 얼마를 돈을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좀 그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화 시키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룰을 알아야 되니까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명 파타야 5일이었고요. 2016년 10월 여행 기간은 10월 6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출발일은 15명. 1 M4C. 인솔자는 나인솔자가 했고요. 판매가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고객 외 14명, 입금가 80, 15명에서 1200만 원. 구간은 항공료는 근데 입금 내역이 이렇게 되고요. 항공료는 이제 인천 BKK 인천 해서 항공료 45만 원에 택스 58만 원. 해서 총 항공료는 762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비는 18만 원씩 15명 해서 270만 원을 보냈다. 비용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는 여행자본 5,000원에서 75,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인솔자 비용으로는 이제 항공료는 FOC니까는 제로고, 텍스 58,000원, 보험료 5,000원, 출장비 15만원 해서 인솔자 출장비랑 비용이 21만 3천원이었다. 그래서 총 수입, 고객한테 받은 돈은 1,200만 원이었고요. 총 지출은 1,000만 원. 그리고 지상 수익은 139만 2천원. 그래서 총 수익은 139만 2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여행사에서 이제 그 거래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트남 다나 말고 자, 필리핀 세부에 대한 그 랜드사에서 보내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팔라완이라는 곳에 그 패키지 요금인데 실질적으로 랜드사에서 이렇게 요금을 보내와요. 리조트별로 아우스트리아스, 우노, 뭐 베스트 웨스트 아이윌, 뭐 휴 리조트, 판야 리조트 해서 룸 타입별로 슈페리어, 스탠다드 해서 슈페리어는 지상비 1인당 10만원, 싱글 차지 25,000원, 그 다음에 룸 업그레이드 박당 10불 이렇게 해서 표기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 출발 확정입니다. 서차지 및 갈라디너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 요금 기간별로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금 1인당 15만원, 뭐 프린세스 가든은 31만원, 포함상 랜드사에서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정 숙박 호텔 뭐 2일실이고 전일정 가이드 및 차량 포함이고 지하강 투어 있고요. 울루간 베이 호핑 투어 있고요. 팔라완 데이 투어 있고요.
그 현지 공항세 700페소 포함입니다. 그리고 논의비누로 증정을 합니다. 객실당 1개. 불포함 사항은 중식 1회가 불포함이고 기사 가이드 경비 그래서 1인당 50불 불포함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담원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사항이나 리마크 사항도 잘 봐야겠죠. 안내사항은 팔라와는 지역 특성상 영어 현지 가이드와 한국인 가이드가 공동 행사 진행을 합니다. 천재지면 또는 현지 사정으로 지하강, 울루강 호핑 투어 진행 불가 시 혼다베이 호핑 투어 및 전신 마사지 1시간으로 대체 진행합니다. 라는 그 인폼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은 RQ 조건이며 수배 시점에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요하죠. 이 RQ가 뭐냐면 리퀘스트, 요청. 호텔은 예약하는 대로 바로 확정이 아니고요. 고객이 예약을 하시면 호텔 가능 유무를 일단 요청을 한 다음에 컨펌, 호텔 측에서 확정이 난 다음에 그 OK 사인을 나가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리마크 사항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사에서 만들어 온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루간베이 호핑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조식 내에 자유일정 이렇게 합니다. 프리세스 데이 투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기간별로 보면 일정은 2019년 10월 27일서부터 20년 3월 30일까지의 요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품을 세팅을 할 때 랜드사에서 보낸 이런 요금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 수배 요청서 엑셀 파일이잖아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배 요청서, 호텔 가비 리조트, 그 다음에 예약 일시, 그리고 제주항공 출발 정보 이렇게 적어주고요. 사용인 3명, 영문명 이렇게 해서 랜드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마크 사항에는 이제 여기 같은 가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베드를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개런티 불가능 인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특이사항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폼을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랜드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사가 다 끝나면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만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약 수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는 그 브로그로 그 여행과 관련된 영상 시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떠나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죠? 그럼 지역은 정하셨나요? 가족여행이 고민이시면 이 영상 한번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 아이들의 나이를 좀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아이가 1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 아이라면 리조트 내에서 즐기는 여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면 여기저기 구경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아이들의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객실에서 휴식을 해야 하는데 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다른 일행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가이드가 패키지 일정을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부대 시설이 좋은 리조트에서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해 드리는 리조트와 지역은 세부 제이파크 리조트, 괌 PRC 리조트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곳 리조트는 워터파크 시설이 있고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어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클럽메드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워터파크가 아닌 수영장이 넓고 좋은 리조트도 여러 지역에 많이 있고요. 추천 여행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행 시간이 짧은 괌, 세부, 사이판 등의 휴양 지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여행의 컨셉을 휴양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교육여행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라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싱가포르, 중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진시황릉이 있는 서안 또는 북경,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쿄, 오사카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 교육 목적의 여행이라면 여행 비용과 여행 기간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다면 유럽이나 미주 쪽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다음 휴양용으로 갈 경우인데요. 패키지 여행으로 휴양지를 갈 경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가 포함된 상품의 경우 아동은 마사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사지가 포함된 상품은 성인들만 제공이 되고 아동들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아동은 굳이 마사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간지럼을 많이 타는 아동의 경우 마사지를 받다가 몸살에 걸릴 수가 있어서 마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리핀의 경우에는 성장 마사지라고 해서 아동들도 받을 수 있는 마사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마사지가 있다면 아이들이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가는 지역은 대부분 보라카이, 세부, 푸켓, 푸콕 등일 텐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휴양용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가실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호핑 투어를 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휴양용 패키지의 경우 호핑 투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의 경우 배를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도 하고요. 낚시도 하고 오는 상품인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면 갈지 말지를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명조끼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멀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고 평소 멀미가 있다고 하면 호핑 투어가 있는 여행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이 좋을지 아니면 자유여행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정을 하셨나요? 저에게 만약 패키지 여행이 좋을지 자유여행이 좋은지 질문을 한다면 상황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먼저 자유여행의 장점입니다. 자유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패키지 여행의 단점을 보완한 것인데 바로 여행 일정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싶은 항공, 자고 싶은 호텔, 먹고 싶은 음식, 그리고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등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관광지를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구경하고 싶은데 패키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관광지를 방문해야 하다 보니까 관광지마다의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반면에 자유여행은 내가 구경하고 싶은 대로 구경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유여행 기획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유여행의 단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니까 그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하면 끝인데 자유여행은 항공 예약, 숙박 예약, 식당 예약, 현지 교통편 정보, 식당 정보 등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정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고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행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자유여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바로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일정을 자유여행 경비와 패키지 여행 경비를 비교해 놓고 보면 패키지 여행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패키지 여행을 갈 경우 여행사에서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절감이 그 이유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항공편, 숙박, 현지 교통, 가이드, 식사, 관광지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은 관심 있는 여행 상품을 상담받고 구매를 하면 현지에서 뭘 입지? 그리고 면세점에서 내가 뭐 살까? 라는 고민만 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자유여행을 할 경우 모든 것을 다 알아봐야 하는데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현지 공항에 나와서 식사 안내도 해주죠. 관광지 안내 등 여행 일정의 전반적인 안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빠서 시간은 없고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딱인 상품이 바로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 능력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이드와 현지 여행사가 빠른 사고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금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짜여진 일정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나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침 호텔 로비에서 집합하는 시간이 있고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관광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일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자유여행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집합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나는 A라는 관광지가 너무 좋아서 더 관광을 하고 싶은데 패키지 여행 상품은 정해진 관광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관광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하는데요. 만약 가이드가 설명도 대충 하고 안내도 잘 못하면 전체적인 여행 분위기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의 경우 같이 같이 가는 일행도 잘 만나야 하고 가이드도 잘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복불복이죠.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 장단점이 매우 극과 극이라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을 선택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유여행을 갈 경우는 현지 치안이 안정이 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은 싱가포르, 방콕, 일본, 유럽, 하와이, 괌, 사이판, 호주, 북경, 대만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어설프지만 영어로 대화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자유여행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패키지 여행은 현지의 치안이 좀 불안정하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지역으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고 나는 혼자 여행 가는 것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패키지 여행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회사 워크숍 등 단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7, 80대의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유여행을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야 되죠. 또 걸어야 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식당도 찾아 헤매야 되고 오늘 어디서 먹을지 같은 고민들, 그리고 관광지에서는 이 관광지가 이러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또 내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온통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면 공항에서 가이드가 마중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드리고 여행 일정 내내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 모시고 내 가족과 여행을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물론 어린 자녀와 함께 갈 때도 패키지 여행을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럼 자유여행은 어떨 때 추천을 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해외여행에 자신감이 생겼다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친구와 여행 또는 나 혼자 가는 여행도 자유여행으로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셔서 공항 이용하는 법, 현지 문화 등을 가이드에게 정보를 듣고 본인이 직접 여러 나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유여행을 준비하셔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유여행이 좋은지, 패키지 여행이 좋은지,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